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9월 1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은 사무엘 울만의 시 Youth, 청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7월 중 코어 PC 물가, 즉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의 거침에 따라서 오는 9월 18일 FOMC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8월 중 1호전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의 거침으로써 오는 9월 12일 22 정책회의에서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중국의 8월 중 제조 PMI, 즉 구매관리자 지수가 49.1을 기록함으로써 6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였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스웨이의 시가총액이 지난주에 1조 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94세 고령의 최전성기를 받는 그의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오늘의 명상 시간에는 사무엘 울만의 시 Youth를 감상하시면서 청춘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s favorite inflation indicator increased 0.2% in July as expected. CNBC 뉴스 보시죠. 네, 미국의 7월 코어 PC, 즉 개인 핵심 소비지출 물가가 전월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금요일 발표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상승하였는데요. 이는 예상 2.7%보다 0.1%포인트 낮고 전월과는 같습니다. 하단 오른쪽 그래프는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인데요. 꾸준히 내려오다가 최근 3개월간 2.6%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음식료를 포함한 헤드라인 물가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 상승에 그쳤습니다. 부문별 물가를 보면요. 상품은 0.1% 하락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서비스료는 월 중에 0.2% 상승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3.7%나 상승하였습니다. 서비스 부문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죠. 특히 주거비는 월 중에 0.4% 상승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미상인데요. 주거비 0.4% 상승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주거비 상승이 과거 고물가의 주범이었죠. 참고로 식료품은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에 그쳤고요. 에너지는 1.9% 상승에 그쳤습니다. 한편 월 중에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고요. 개인 지출은 전월 대비 0.5%나 증가했습니다. 개인 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네요. 개인 저축은 전월 대비 2.9% 증가했는데요. 이는 2022년 6월 일의 최저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코비드 지원금으로 소비에 많이 충당해 왔으나 이제 그 코비드 지원금이 소모가 되니까, 그리고 소비 증가세도 높아짐에 따라서 저축률이 낮아지는 거죠. 이 PC 물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면요. 주가는 9월 금리 인하 기대로 주가가 상승하였고요. 한편 국채 수익률은 최근 금리 인하가 기대가 너무 과했다는 생각으로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채 수익률이 많이 내린 데 대한 수익률 반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페드 워치 트래커로 보는 연준 금리를 한번 예상해 보죠. 먼저 9월 18일자 예상 금리별 확률을 보면요. 현재보다 25bp 인하가 70%, 그리고 50bp 인하가 30%입니다. 시장이 냉정해졌군요. 8월 초 예상과는 완전히 뒤바뀌었죠. 네, 다음은 12월 18일자 연준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 확률을 보시죠. 지난 주말 기준으로 75bp 인하 확률이 30%, 100bp 인하 확률이 제일 높은 44.8%, 125bp 인하가 21.8%, 150bp 인하가 3.5%입니다.
지난 월 초에 125bp 인하 확률이 제일 높았는데 이제는 100bp 인하 확률이 제일 높네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여전히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8월 중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에 그쳤습니다. 금요일 날 통계 나왔습니다. 2021년 7월일의 최저 상승률입니다. 아래 그래프 중 왼쪽 그래프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인데요. 2, 3년 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돌아왔죠. 주 요인은 에너지 가격 하락입니다. 그간 에너지 가격이 유럽 물가 상승의 주 요인이었는데요. 이게 안정화되니까 유럽 물가가 미국보다 빨리 안정되네요. 그러나 유럽도 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4.2%나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물가 상승 요인은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먼저 파리올림픽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용시장, 실업률도 떨어지고 고용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시장이 타이트해지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죠. 유로존 실업률은 지난 7월에 6.2%로 10년 내 최저 기록을 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우선 22 물가 목표 2%에 거의 근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9월 10일 22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하네요. 지난 6월에 한 1년 만에 첫 금리 인하 후에 동결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금리 인하하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내년 말까지 6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ECB 입장에서는 이번에 금리는 인하하겠지만은 앞으로 웨이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워치를 강화하겠다고 하겠죠. 20개 유로존 국가 중에서 특히 독일이 인플레이션에 예민합니다. 과거 경험 때문에요. 두 번째 단신은 중국의 8월 중 제조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49.1을 기록하였다고 국가통계청이 토요일 발표했습니다. PMI 지수 49.1은 6개월 내 최저입니다.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4개월 연속 50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PMI 50 이하는 경기 위축 컨트랙션을 의미하죠. 이 PMI 하락 주 요인은 공장 추락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에는 14개월 하락이라고 했는데 14개월 연속인지 아니면 단속적인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여기에다 공장 주문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PMI를 보면은 제조업체들이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이에 따라 신고용을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의 경기 부양책 확대를 기대하고 있죠. 중국 경제는 2분기 성장률 저조에 이어서 각종 실물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GDP 그로스 레이트는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7%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는 0.7%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의 주요 부분인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주택 가격이 8.5% 하락할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한 간접 자산 투자,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가계 소비 진작을 해서 이미 장기 재정 정권 1,500억 이엔을 발행하였습니다. 전기차 구입 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죠. 한편 중국 정부는 재정 적자 증가도 고민입니다. 따라서 경기 부양책을 쓰더라도 어느 부문에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겠죠. 한편 정부는 비조업 부문의 PMI는 꾸준히 상승 중인 걸 워치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문과 달리 8월 비제조업 PMI는 50.3으로 나왔습니다. 꾸준히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어떻게 쓸지 잘 살펴봐야겠군요. 네, 참고로 중국 경제 주요 지표를 뽑아봤습니다. 달러 위엔 환율이 지난 주말에 7.09를 기록하였는데요. 최근에 중국 위엔화가 많이 강세를 띄었죠.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달러와 약세에 기인하는 거죠. 경제 성장률은 1분기에 전기 대비 1.5%, 그리고 2분기에는 전기 대비 0.7%를 기록하였습니다. 7월 중 실업률은 5.2%로 6월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7월 중에 전년 동기 대비 0.5%까지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았던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네, 다른 지표들은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단신입니다.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이 지난주에 1조 달러를 넘어갔습니다. 차등 의결권이 있는 버크셔 클래스 A 주가가 지난 주말에 71만 5천 불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한 주가 9억 6,600만 원 정도네요. 지난주에 만 94세가 된 워렌 버핏이 그동안 70년간 회사를 잘 운영하고 그리고 지금 고령임에도 최전성기를 맞는 요인들을 누가 얘기하였는데요. 보면은 우선 이분은 훈련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비범한 통찰력이 있다. 그 말하는 건요. 즉 discipline, consistency, 그리고 unusual insight가 주요 요인인데 특히 비범한 통찰력을 강조하네요. 이 비범한 통찰력에 훈련과 일관성을 더해서 밸류 인베스트먼트를 이행함에 따라서 오마하의 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를 존경하는 젊은 사람들의 둘러싸인 모습이 부럽기도 하네요. 공술에 공수거하려는 그를 저도 존경합니다. 네, 참고로 여기서 워렌 버핏의 트랙 레코드, 실적 기록을 보면요. 1965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9.8% 수익을 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에 따라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도 1972년 이래 438만 4,748% 상승하였다고 하네요. 네,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먼저 지난주 주가를 보면은 차익 실현 등으로 등락을 지속하다가 주말에 그 PC 물가 지수가 금리 인하 기대 부응함에 따라서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주중 전체로는 강보합입니다. 주중에 S&P 500는 0.24% 올랐고요. 나스닥은 0.74% 빠졌습니다. 다우는 0.94% 올랐습니다. 오른쪽은 나스닥 지수 그래프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전전주에 연 최저인 3.80%를 기록한 후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컸다는 생각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주중에 10년물은 11bp 상승하고 2년물은 1bp 상승에 그쳤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정상화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단기 금리가 정책 금리 순응도에 잘 따르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금요일 발표되는 8월 중 고용 보고서죠. 그에 그 제조 PMI 지수, 그 다음에 신규 일자리 졸트가 나오고 서비스 PMI 지수도 나옵니다. 8월 중 고용은 16만 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전월에 뚝 떨어진 11만 4천 명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고용보고서는 전망치마다 편차가 크네요. 실업률은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진 4.2%를 예상합니다. 제조 PMI는 47.8을 예상하는데요. 전월보다는 좋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810만 명을 예상하네요. 전월보다 소폭 하락입니다만 비슷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9월 2일 월요일은 미국의 그 레이버데이 근로자의 날이죠. 휴무입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상할 시는 사무엘 울만의 Youth, 청춘입니다. 여러분의 그 청춘에 대해서 다시 구상하고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